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름 뉴타운 4단지 2편은 세상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미등기 문제와 공시가격 미확정 등에 대한 그런 이슈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는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 2018년 12월에 준공한 9,500세대의 어마무시한 단지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송파를 넘어서 서울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는 너무 유명한 단지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미리 예고해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잠실 장미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곧바로 헬리오시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3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가락시장역이 되겠고요. 또 이 위쪽으로는 8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석촌역이 되겠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송파역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역은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석촌역과 가락시장역도 도보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송파 헬리오시티 위치가 되겠고요. 옆에는 가락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송파역이 되겠고요. 위쪽에는 석촌역, 이 밑에 부분은 가락시장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헬리오시티는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지 내 중학교가 1개, 초등학교가 2개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탄천이라든지 석촌호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20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1년이 조금 더 지난 이런 신축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를 보면 총 84개 동에 9,510세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대의 그런 세대수를 자랑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가 1,401세대 이렇게 포함된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층수는 10층에서 35층까지 건축이 됐고 평형은 18평에서 58평까지 8개 평형 30개 타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285%, 건폐율은 1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대, 난방은 지역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이 3개 업체에서 건축을 했고요. 헬리오시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헬리오시티 평형별 세대수를 보시겠습니다. 18평은 1552세대, 그리고 21평은 536세대, 25평은 76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평은 5132세대로 가장 많은 그런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38평은 596세대, 42평은 768세대, 49평은 136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58평형은 24세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총 9,510세대의 어마어마한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단일 단지 규모로는 최대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한 시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가인데요. 최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등록된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평은 8억 8,500만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는 금년 2월 8일 날 8층에서 거래된 그런 내역이 되겠고요. 25평은 15억 5천만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은 작년 12월 10일 날 17층에서 나온 그런 거래건이 되겠습니다. 33평은 18억 원까지 거래가 됐네요. 이 거래는 금년 2월 28일 날 23층에서 거래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38평은 20억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도 금년 2월 15일 날 14층에서 나온 그런 거래가 되겠고요. 42평은 24억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은 작년 12월 14일 날 21층에서 나온 그런 거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에 거래는 됐지만은 아직까지 실거래가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거래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호가를 한번 보실까요? 호가를 보시면은 18평은 11억 5천만 원에서 12억 원 내외, 그리고 25평은 15억 원에서 16억 내외, 33평은 16억 5천에서 17억 5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호가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평은 19억 5천에서 20억 5천까지 이렇게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42평은 23억 5천에서 24억 원 내외로 이렇게 호가가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한 전세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를 보면 18평은 5억 원 내외, 그리고 25평은 7억 5천에서 8억 원 내외, 33평은 8억에서 8억 5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38평은 10억 5천에서 11억 5천만 원 내외, 그리고 42평은 11억 5천에서 12억 원 내외로 전세가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헬리오시티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교해볼 단지들은 올림픽 패밀리타운, 잠실 레이크 팰리스,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와의 시세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릴 가격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평을 보시면은 헬리오시티는 15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잠실 레이크 팰리스는 15억 500만 원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올림픽 패밀리타운하고 잠실 주공 5단지는 25평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33평을 보시면은 헬리오시티는 18억 원, 그리고 올림픽 패밀리타운은 15억 원까지 거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실 레이크 팰리스는 18억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잠실 주공 5단지는 20억 3천만 원까지 이렇게 거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3평의 가격을 보면 최상급의 입지와 재건축이 기대되는 잠실 주공 5단지가 가장 높은 그런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헬리오시티와 레이크 팰리스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단지인 올림픽 패밀리타운이 가장 낮은 그런 가격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단지별 준공연월도 한번 보실까요? 송파 헬리오시티가 지난 2018년 12월, 올림픽 패밀리타운은 지난 88년 12월, 잠실 레이크 팰리스는 2006년 12월,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는 78년 4월에 준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단지별 세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는 84개 동 9,510세대, 올림픽 패밀리타운은 56개 동에 4,494세대, 그리고 잠실 레이크 팰리스가 35개 동에 2,678세대, 마지막으로 잠실 주공 5단지가 30개 동에 3,930세대의 이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를 보면 헬리오시티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이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단지들도 세대수가 엄청난 그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리오시티에 대한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용면적 39.1제곱미터의 기본형입니다.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투베이 구조로 아담하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오른쪽에 확장형을 보시겠습니다. 확장형을 보시면은 이 밑에 부분에 있어서 발코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실을 확장한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또 작은 평수지만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수납하는데 편리할 것 같네요. 다음은 전용면적 59.96제곱미터의 기본형을 보시겠습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3베이 구조로 시원하게 이렇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확장형을 한번 보실까요? 확장형을 보시면은 이 윗부분 발코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침실을 넓혔고요. 또 주방과 식당도 이쪽 부분을 이렇게 확장시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발코니를 이용해서 침실과 거실을 확장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면적 84.98제곱미터의 기본형을 보시겠습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루어졌고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베이 구조로 이루어졌고요. 또한 양쪽으로 발코니가 있어서 통풍도 아주 잘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확장형을 한번 보실까요? 확장형을 보시면은 이 윗부분도 발코니를 이용해서 주방과 식당을 이렇게 확장을 시켰고 침실도 이 정도 확장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발코니를 이용해서 침실과 거실을 확장시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반듯하고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한 장점과
경쟁력을 알아본 다음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 총 84개 동 9,510세대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그런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2018년 12월에 준공한 2년차밖에 되지 않은 신축 단지이고요. 세 번째는 교통입니다. 8호선 송파역과 3호선 8호선이 지나는 가락시장역, 그리고 8호선 9호선이 지나는 석촌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수서역 SRT 이용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강남, 시청, 성남 등으로 향하는 교통도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세권으로도 유명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지 내에 가락초등학교, 해놀이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배명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가락중학교, 잠실여고 등 우수하고 풍부한 이런 학교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아주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초등학교 배정도 동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점으로는 강남, 광화문, 잠실 등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의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대형 쇼핑몰, 가락시장, 병원, 학원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발달돼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고요. 또한 주변에 석촌호수, 탄천, 가락근린공원, 송해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밴드 공원 등 단지 내 아름다운 조경도 헬리오시티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미래 가치가 큰 그런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리오시티에 대한 현재 이슈와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한 지 벌써 1년이 훨씬 더 지나고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입주 후에 등기 절차를 보면은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서 구청에 이전고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전고시가 확정이 되면은 재건축조합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주자 개별 등기가 나게 돼 있는데 지금 조합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입주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시가격 미공람에 따른 입주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기 지연에 따른 문제점인데요.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유자 및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산적으로도 피해가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등기로 인해서 현실적 가치가 미반영된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조합 내분이 해결돼서 등기 문제도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시가격 미공람에 따른 문제점들인데요.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미공람으로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장은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하지만 헬리오시티처럼 미등기 상태인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이 아니고 송파구청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식으로는 5월 초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송파구청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청에서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확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 시간과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송파 헬리오시티는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곳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축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세권, 역세권, 직주 근접, 그리고 주변 생활 인프라 등 장점이 워낙 많고 경쟁력이 아주 강한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우일의 신사선 개통, 그리고 수서 역세권 개발 등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최상급지의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등기 문제와 공시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소유자와 입주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염려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조합원 물량만 매매가 가능하고 또한 코로나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등기가 다고 주변 개발 호재들이 하나씩 추진될 때는 그 시너지가 크게 기대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자분들은 지금이 진입하기에 좋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세한 등락은 있겠지만은 서울에서 이 정도 입지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홀딩하시면 꼭 보상받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실 장미아파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